다음 가상 인터뷰에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했다. 김부가 누구냐면요, 신라 마지막 임금 경순왕 되겠습니다. 56대 경순왕입니다. 경순왕이 알아서 항복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신라가 천년의 역사를 마무리했는데요. 고려의 태조였던 왕건은 이 경순왕을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민심을 달랜 것이었죠. 자, 이것만 봐도 바로 나오죠. 이 사람은 고려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고려 태조에 대한 설명을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흑창을 설치해 빈민을 구제했다. 예, 흑창에 보면은 고구려대 진대법, 또 뭐 고려시대 의창 이런 거 나오죠. 이런 빈민 구제기관, 이때 이게 태조 때 설치했던 빈민 구제기관이 되겠습니다. 정답 일단 1번이고요. 양현고를 두어 장학기금을 마련했다. 고려의 관학진흥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국자감을 중심으로 관학이 성행했다가 나중에 이 최충을 중심으로 한 사학 12도가 융성했죠. 그러면서 관학이 점점 쇠퇴하니까 다시 정부에서 이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뭐 칠제 개설이라든지 뭐 양현고를 이렇게 두어서 장학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고려 16대 예종 때쯤이 되겠습니다. 노비 안건법을 시행해 재정을 확충했다. 이거 광종 때 이야기죠. 12목을 설치하고 지방원 파견했다. 예, 성종 때 이야기입니다. 전시과 제도 5대 경종 때 이야기 되겠습니다. 정답 제1대 태조 때 이야기 1번입니다. 고려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 발표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고려시대 아닌 거 고르면 되겠죠. 예, 논산 개태사 철학. 이 철학이 뭐냐면은 소치예요. 개태사는 요 앞에 문제에서 나왔지만 고려 태조가 후삼국을 전부 통일한 다음에 이것을 기념해서 만든 절이었습니다. 예, 충남 논산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절에서 먹기 위해서 이 소치를 만들었겠죠. 이 소치 지금까지도 문화재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뭐 국보 보물 이런 건 아니고 향토 문화재 정도로 남아 있다고 그래요. 예, 어쨌든 고려시대에 해당되죠. 자, 예산 수덕사 대웅전의 공포구조. 예산 수덕사. 예. 이게 1308년 고려 말기에 지어진 거라고 합니다. 사실 요거 보기만 보면은 어려워요. 근데 잘 모를 수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하나가 정답이 탁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서울 완각사지 10층 석탑. 이거 조선시대입니다. 고려 말에 보면은 몽골이 들어오는데 이 몽골의 영향으로 라마교 있죠. 불교의 한 종파인데 라마교의 영향으로 세워진 게 보통 이 짝수층으로 된 석탑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뭐 3층 석탑, 5층 석탑 이런 거 있고 간혹 뭐 7층 석탑 정도 나옵니다. 보통 홀수로 탑을 만드는데 이 불교의 한 종파인 라마교에서는 짝수로 층을 지어요. 그래서 뭐 8층이나 뭐 10층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에 있는 뭐 경천사 10층 석탑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선 초기에 지어졌어요. 어떻게 불교를 배척했던 조선에서 또 조선 초기에 석탑이 세워질 수 있었는지 저도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안동 이천동 마의 열애 입상의 조성 배경, 이거 찾아봤는데 11세기경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11세기니까 고려시대죠. 청주 흥덕사에서 가는 데는 직지심체요절, 이건 유명하죠. 직지심경, 예, 직지심체요절 정확한 명칭이 이겁니다. 이거 고려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최근 어떤 뭐 반도체 기업 광고로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정답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정답 조선시대에 해당되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 무엇일까요? 화폐를 주주하는 법을 제정해, 예, 이렇게 해서 해동통보라고 했다. 해동통보하면 고려시대 고려 15대 숙종 때 이야기 되겠습니다. 고려 화폐로 봤을 때 거의 최초에 해당하는 그런 화폐가 되겠죠. 뭐 근데 자주 잘 쓰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화폐가 그래도 좀 많이 통용되기 시작한 것이 저 한참 지나서 조선 후기 때 상평통보가 되겠죠. 계속 고려에 대한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의 경제 상황 어떻게 좀 보면은요, 지금 13번이잖아요. 한국사 능력 시험은 항상 시대 순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1번은 선사시대고요. 저기 50번, 47번부터는 대한민국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일까 막 그렇게 궁금해 하다가도 주변의 문제를 보시면은 일단 어느 시기인지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아까 전부터 고려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모내기법, 조선 후기죠. 말도 안 됩니다. 외관을 통해 일본과 무역했다. 역시 일본과 무역하고 외관 나오면 조선시대입니다. 도고가 활동했다. 도고 조선 후기예요. 이거는 감자 고구마 역시 조선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어떻게 보면 조선 좀 전기 중기쯤 되고요. 요건 다 조선 후기입니다. 1번, 3번, 4번 다 후기고요. 후기.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의 시장을 감독했다. 그러니까 시장을 감독하는 게 이제 경시서가 되겠는데요.
예, 이게 고려시대 때도 있었고 조선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 해당되는 거 딱 하나 나오죠? 정답 5번입니다. 동북면 병마사 간이대부 김보당이 동기에서 군대를 일으켰다. 네, 김보당의 난이 있었죠. 자, 일단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고려시대 무신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정중부가 다른 여러 무신 안 나오네요. 네, 다시 할게요. 정중부가 뭐 이방, 이고 등 여러 무신들과 함께 난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안에서도 또 분열이 생기죠. 정중부 다음에 뭐 이고가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엔 뭐 이의방이 권력을 잡죠. 그러면서 정중부는 뒤로 약간 소외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의방을 다시 응징하고 정중부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 사이에 있어서 이들은 이 당시에 꼭 어떻게 보면 이들이 왕 같아요. 근데 이들은 이제 무신 그 정권을 잡은 무신들이었고요. 이 당시 왕은 이때가 18대 의종이었죠. 의종이 문신들만 끼고 도니까 그다음에 열받아가지고 난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의종을 쫓아냈다가 나중에 끝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의종을 쫓아낸 다음에 세운 사람이 19대 명종 되겠습니다. 무신들에 의해 세워진 허수아비 왕이었죠. 자, 이 정중부가 또 계속 독재 정치를 하면서 온갖 폭정을 부리다가 젊은 장군이었던 경대승에게 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경대승이 4년 동안 어느 정도 개혁을 실시했지만 결국 병으로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자리를 이의민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의민 아주 문제가 많은 무신이었습니다. 온갖 백성을 괴롭히고 못된 짓만 골라서 했는데요. 결국 최충원에게 참살당하게 됩니다. 이 최충원이 또 왕을 갈아버립니다. 명종을 다시 쫓아내고요. 20대 신종을 등극시킵니다. 역시 허수아비 왕이었죠. 최충원 이후로 그 아들 최우, 그 아들 최항, 또 그 아들 최의 이렇게 해서 3대 60여 년간 최씨 무신정권이 펼쳐집니다. 자, 요 내용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보기에 보면 1번에 김보당의 난이 나왔는데요. 자, 우선 보기로 돌아가 볼게요. 김보당이 동계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정중부와 이방을 토벌하고 전황을 복위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잡혀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무신들의 횡포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여기 정중부가 이의방을 토벌하겠다 했으니까 이들이 권세를 떨치던 시기가 되겠죠. 앞에서 보셨던 그거 정중부가 이의방을 토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결국 실패해서 죽고 맙니다. 정중부가 이의방이 권력을 잡던 시기가 되겠고요. 자, 만적이 노비들을 불러 모아서 말했다. 만적이 누구냐면요, 아까 최충원 보셨죠. 이 최충원의 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온 나라를 휘어잡던 권세가의 종이 온 나라의 노비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거죠. 아주 그 주인의 그 노비 대단합니다. 그런데 결국 체포돼서 강에 산채로 던져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는 아까 전에 이제 냉정하게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때는 정중부와 이의방이 권력을 잡던 때가 되겠고, 이때는 최충원이 권력을 잡던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순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 신라 때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고요. 최우가 인사행정 담당기구로 정방을 설치했다. 최우, 최충원의 아들입니다. 아까 보셨죠? 이거 나보다 뒤에 이야기입니다. 이자겸과 척준경이 반란을 일으켜 궁궐을 불태웠다. 이 문벌 귀족이었던 이자겸과 척준경이 난리를 쳤던 그 이자겸의 난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고려 인종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신정변보다 한참 전의 이야기죠. 최충원이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개혁을 건의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최충원이 권력을 잡고 어느 정도 처음에 잘 하다가 점점 전횡을 일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못 살겠다 일어나고 또 종이었던 만적 역시 노비들의 세상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김부식이 서경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하였다. 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되겠는데요. 시기로 보면은 요 앞에 이자겸과 척준경이 반란을 일으켰다. 요거보다 조금 뒤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가나보다는 한참 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15번 다음 정책을 추진한 왕의 업적 누구일까요? 이 왕이 우리나라의 서적이 대단히 적어서 유생들이 널리 볼 수 없는 걸 염려해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글자 자형을 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주자를 연구하면서 더 좋은 그런 인쇄를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이직 등의 10만 자를 주저하겠는데 이것이 계미자이다. 이 조선 제3대 태종대일입니다.
태종하면 뭐 왕권 강화, 사병 혁파 뭐 이런 거만 생각나는데 이런 문화적인 업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1번 경국대전을 완성해 법령을 정비했다. 이거 세조 때 시작해서 완성시킨 건 성종 때였습니다. 청과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이거 19대 숙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고려에서 이제 조선으로 넘어왔어요. 자, 이거 7대 세조, 9대 성종 되겠습니다. 문화부 낭사를 분리해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 이게 태종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태종이 뭐 사원부, 사간원 같은 이런 관리들을 감찰하고 또 왕을 감찰하는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그런 견제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만들었습니다. 태종이 참 독재적인데 의외로 이런 업적들도 있었죠. 신해통공을 실시해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했다. 신해통공 정조 때 이야기죠. 22대 임금 되겠습니다. 정조 때 이야기고요. 함길도 토착 세력이 일으킨 이시의 난을 진압했다. 이거 세조 때 이야기입니다. 7대 임금이죠. 네, 정답 3번 되겠습니다.